여러분, 사우나를 즐기십니까? 한국인에게 사우나와 찜질방은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닙니다. 피로 회복, 스트레스 해소, 사교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공간이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18년 핀란드 동부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는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0년에 걸쳐 2,300명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일주일에 4회에서 7회 사우나를 한 사람들은 주 1회 이하로 한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50% 낮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우나를 하면 심장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우나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우나가 심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사우나 습관, 사우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우나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하나가 사우나를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우나 안에서 몸에 일어나는 생리학적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나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온 환경에서 몸에 어떤 생리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우나 실내 온도는 보통 80도에서 100도 사이입니다. 이 환경에 노출되면 몸은 즉각적으로 체온 조절 반응을 시작합니다. 첫째, 혈관 확장이 일어납니다. 피부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은 체열을 피부 표면을 통해 방출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피부 혈류량은 정상 상태의 분당 약 500ml에서 사우나 중에는 분당 최대 7에서 8리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심박수가 상승합니다. 피부로 혈류가 대거 이동하면 심장은 전신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박동해야 합니다. 사우나 중 심박수는 보통 분당 100에서 150회까지 상승하는데 이것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비슷한 수준의 심장 부하입니다. 셋째, 혈압이 변합니다. 초기에는 혈관 확장으로 인해 혈압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박수 증가와 함께 심박 출량이 늘면서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 혈압 변동의 폭이 심혈관계에 자극을 주는 핵심 기전입니다. 넷째, 체온이 상승합니다. 약 15분에서 20분의 사우나 후 체온은 1도에서 2도가량 상승합니다. 이 체온 상승이 열충격 단백질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자극합니다. 이 단백질이 세포 보호와 혈관 기능 개선에 관여한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발한이 시작됩니다. 사우나 중 시간당 최대 500ml에서 1리터의 수분이 땀으로 손실됩니다. 이 수분 손실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의 연구로부터 사우나의 심장 보호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리학적 반응들이 어떻게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까요? 앞서 언급한 핀란드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 쿠오피오 지역의 성인 남성 2,315명을 20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 1회 사우나를 하는 그룹에 대비하여 주 2회에서 3회 그룹에서 심장 돌연사 위험이 22% 낮았습니다. 주 4회에서 7회 그룹에서는 무려 63% 낮았습니다. 전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는 주 4회에서 7회 그룹에서 50% 감소하였습니다. 이 효과의 기전으로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혈관 탄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열 노출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서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동맥 경직도를 줄이는 핵심 물질입니다. 사우나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에서 동맥 경직도 지표가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심장 기능 훈련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우나 중 심박수 상승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유사한 심장 훈련 효과를 냅니다.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적인 심폐 기능 자극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압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사우나가 안정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핀란드 연구에서 규칙적인 사우나 이용자들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낮았습니다. 네 번째, 염증 지표가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CRP와 같은 전신 염증 지표가 규칙적인 사우나 이용자에서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사우나가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나의 효과는 심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같은 핀란드 연구팀이 후속으로 발표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사우나 이용자들은 치매와 알츠하이머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주 4회에서 7회 사우나를 하는 그룹은 주 1회 이하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66%, 알츠하이머 위험이 65% 낮았습니다.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혈관 기능 개선을 통한 뇌혈류 증가를 통한 열 충격 단백질의 신경보호 효과, 엔도르핀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증가로 인한 신경계 자극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나 후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코르티솔 과잉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모두의 위험 인자입니다. 사우나가 단순한 목욕을 넘어서 심장과 뇌를 동시에 보호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우나가 위험해지는 순간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우나가 심장에 독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못된 사우나 습관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째, 음주 후 사우나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변동시킵니다. 사우나도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압 쇼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탈수를 촉진하는데 사우나의 발안과 합쳐지면 혈액 점도가 급격히 높아져 혈전 형성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핀란드에서 사우나 관련 사망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사망자의 상당수에서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었습니다. 음주 후 사우나는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둘째, 과도하게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1회 사우나 시간이 너무 길면 체온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탈수가 심해집니다. 연구에서 효과가 나타난 적정 1회 사우나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30분을 초과하면 이전보다 위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사우나 후 찬물에 급격히 뛰어드는 것입니다. 냉탕 이용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나온 직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바로 뛰어들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심박수와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등합니다. 이 급격한 심혈관 부하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탕을 이용하시려면 사우나 후 실온에서 2분에서 3분 식힌 다음 발부터 천천히 들어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넷째, 수분 보충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우나를 여러 라운드 반복하면서 중간에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 상태가 심해집니다.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각 라운드 사이에 물 200ml에서 300ml를 반드시 드십시오. 다섯째, 공복이나 식사 직후 사우나입니다. 공복 사우나는 혈당 저하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식사 직후 사우나는 소화에 필요한 혈류가 사우나의 혈관 반응과 경합해서 소화 장애와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이 지난 후 사우나를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챕터 5. 사우나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약 2분.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우나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우나를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 협심증 또는 최근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심장 혈관이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사우나는 혈관 파열이나 혈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후 사우나 재개 시점은 담당 심장내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상태에서 사우나를 하면 혈압 변동폭이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저온 사우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한 대동맥 협착증 환자입니다. 대동맥 판막이 좁아진 상태에서는 사우나의 심박 출량 증가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고온 환경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열 상태이거나 급성 감염 중인 경우입니다. 체온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사우나의 체온 상승이 더해지면 고열 상태가 위험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부 급성 염증이나 오픈 상처가 있는 경우입니다. 고온 환경이 염증을 악화시키고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그렇다면 사우나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50대 이후의 중년분들에게 사우나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첫째, 온도와 시간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60도에서 70도의 저온 사우나부터 10분 이내로 시작하십시오. 몸이 적응되면 서서히 온도와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최적 사우나 온도는 80도에서 90도, 1회 시간은 15분에서 20분입니다. 두 번째, 수분 섭취 전략입니다. 사우나 전 200ml에서 300ml의 물을 미리 드십시오. 각 라운드 사이에 물 200ml를 드십시오. 사우나 후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400ml에서 500ml의 물을 드십시오. 스포츠 음료는 전해질 보충에 도움이 되지만 세 번째, 당분이 높은 제품은 피하십시오. 다음은 어떻게 라운드를 구성해야 하는지 정보 알려드립니다. 15분에서 20분 사우나 후 10분 휴식을 1라운드로 구성하십시오. 처음에는 1에서 2라운드로 시작하고 최대 3에서 4라운드를 넘기지 마십시오. 위험 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우나 중 다음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나오십시오. 어지러움, 두통, 가슴 두근거림, 메스꺼움, 갑작스러운 피로감입니다. 이 증상들은 탈수, 저혈압 또는 심혈관 이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우나를 시작하는 50대를 위한 팁입니다. 혼자 사우나 하지 마십시오. 특히 처음에는 함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장 이상이 발생했을 때 혼자라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찜질방 문화와 핀란드의 건식 사우나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즐기는 찜질방과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핀란드식 사우나는 온도 80도에서 100도의 건조한 공기에서 진행됩니다.
주기적으로 돌 위에 물을 끼얹어 순간적인 증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국 찜질방은 다양한 온도의 공간이 함께 있고 황토방, 소금방 등 특수 재질 공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도는 보통 핀란드식 사우나보다 낮고 습도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체감 온도가 높아지고 땀 증발이 억제되어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즉, 습식 사우나는 같은 시간 동안 건식 사우나보다 심혈관 부하가 클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습식 고온 사우나의 시간을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찜질방의 40도에서 50도 사이 황토방이나 소금방은 심혈관 부하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고온 사우나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의 대안으로 적당합니다. 챕터 8. 사우나와 운동,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가? 약 1분. 사우나를 운동 전후에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운동 직후 사우나는 근육 회복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으로 이미 높아진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시점에 사우나를 추가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좋습니다. 단, 운동으로 이미 상당한 수분이 손실된 상태이므로 사우나 전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수입니다. 운동 전 사우나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우나로 이미 체온이 상승하고 수분이 손실된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심혈관 부하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사우나는 과학적으로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을 최대 50% 낮추고 치매 위험도 줄이는 효과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올바른 방법으로 즐길 때의 이야기입니다. 음주 후 사우나, 과도하게 오래 머물기, 급격한 냉탕 뛰어들기, 수분 보충 없는 반복은 심장에 독이 됩니다. 핵심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80도에서 90도, 15분에서 20분, 수분 보충, 음주 금지, 이상 신호 즉시 퇴실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온 사우나와 찜질방 문화, 올바르게 즐기면 심장을 지키는 가장 즐거운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온욕이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몸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